영시강도 90번은 아서시의 리플리스입니다. 어, 아서시의 리플리스 이범르는 시산맥 2026년도 보모에 고현의 시인 번역가가 두 편의 시를 소개를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시를 앞에 읽었었고 이번에 두 번째 시입니다. 리플리스. 우선 쭉 한번 읽고 그다음에 자세히 읽어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플리스, 아서시. Sunlight strikes the leafless aspen branches, strikes the white picket fence, and as I look at highlighted edges, my eyes sting. Tuft grass stalks sway in a flooding rays, and in a poinsettia of this hour, I need some darkness to bloom. In this space, a snow leopard leaps among rocks. The rosette of its fur a moving landscape. Its hunger scent the air. As I exhale, a blue-throated hilster sips from the Chukilaqua flower. A fly agaric pushes out of soil. A raccoon scampers backward down an elm. We are always learning from and lunging to. When it stops, the eagle feather of this pose blesses, but people light of shortest day lifts to the hills. It runs across my line of sight in widening gold. 입 없는 아서씨. 잎이 모두 떨어진 여기 번역 하나 해주겠어요. 고현의 이거는 설명을 안 해주니까 고현의 번역. 잎이 모두 떨어진 사시나무 가지에 햇살이 부딪힌다. 하얀 말뚝 울타리에도 부딪힌다. 그 빛나는 가장자리를 바라보는 내 눈이 시리다. 쏟아지는 빌줄기 속에서 흔들리며 부풀어 오르는 마른 풀대들. 이 시간에 포인세티아 안에서 표현하기 위해 나는 어둠이 필요하다. 이 공간 바위들 사이를 뛰어오르는 눈퍼벙 한 마리, 움직이는 풍경처럼 변한 장미 무늬의 털, 공기에 스며드는 굶주림의 냄새. 숨을 내쉬면 푸른 목의 힐스타 벌새가 슈키라과 꽃에서 꿀을 마시고 흙을 밀어 올리며 솟아나는 광대버섯 하나, 너구리 한 마리가 느릅나무를 거꾸로 달려 내려간다. 우리는 늘 무언가로부터 달아나고 또 그 무언가로 달려간다. 우리가 멈출 때 이 멈춤의 독수리 깃들이 축복한다. 가장 짧은 날의 빛이 언덕 위로 오르기 전 내 시야를 가로질러 점점 넓어지는 금빛으로 퍼진다. 이 시는요, 몇 부분 나눌 수 있어요. 살짝 잘라볼까요? 요거. 눈이 시리다 있죠? 여기 하나 같고, 두 번째는 여기죠. 여기 못 자르게 해놨어요. 여기까지. 여기. 대쉬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여기죠. 응?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자연현상에 관한 거고, 그죠? 요거는 그 위부터 시작하죠. 그거에 대한 우리의 그 품평이라고 그럴까? 감상이랄까? 반성이랄까? 이런 게 있어요. 앞에 건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 뒤가 섞인 거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끊어져도 좋은데, 안 끊은 이유가 연결이 다 되는 게, 같이 다 연결해야지 이렇게 따로 따라서 담론을 따로 분석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끊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Sunlight strikes. 햇빛이 때린다는 거죠. 뭘 때리냐면 the leafless aspen branches.
사시나무 가지인데 잎이 다 떨어진 거죠. 잎이 모두 떨어진 리플리스죠. 재밌는 거는 리플리스는 잎이 모두 떨어진 이렇게 번역했어요. 잎이 모두 떨어진 사시나무 가지에 햇살이 부딪힌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근데 제목의 리플리스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왔는데 잎 없는 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번역을 달리한 것도 되게 멋있는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사시나무 가지의 잎은 다 떨어진 거예요. 그지? 한겨울이죠. 잎이 떨어지는 한겨울이에요. 한겨울인데 리플리스는 이거는 그 사시나무에 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전체를 말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자연 전체와 시인, 페르소나의 상태까지 다 반영하는 인간. 그래서 이겁니다. 상실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멋있는 착상이고 멋있었어요. 이것도. 배우는 게 많아요. 응? 요거는 잎이 다 떨어진 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다 떨어진 여기 보시면 잎이 모두 떨어진 사시나무 가지에 햇살이 부딪힌다. strikes 여기 strikes 그죠? 화이트 피켓 펜스 하얀 울타리죠. 말뚝 울타리에도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 자연현상이에요, 여기까지가. 그죠? 그러니까 햇빛이 겨울 햇빛이 이상하게 이 스트라이크 때리는 것 같죠? 에밀리 디킨슨도 그런 식으로 썼는데 겨울 햇빛이 이것도 되게 멋있는 거죠. 비친다가 아니라 때린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잎이 하나도 없을 때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번 혹시 바깥에 나가면 나뭇가지에 한낮에 나뭇가지에 부딪히는 햇빛을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때린다가 음, 반짝인다, 내려쬐다라는 단어보다는 때린다가 더 정확하구나. 어?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부딪힌다고 썼어요. 번역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거에 너무 이 그 스트라이크란 단어에 너무 강세가 주어질까 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때린다를 몰라서 이렇게 쓴 것 같진 않아요. 고현의 시인이. 그러니까 너무 스트라이크의 강조가 너무 강하게 주어지면 묘사에 너무 강하게 강조가 주어지니까 그냥 제일 편한, 제일 쉬운, 부드럽게 넘어가는 단어로. 근데 그럼 아서 시는 왜 썼냐? 시인은 미국인이니까 더 정확하게 써줘야 되죠. 그러니까 햇빛이 딱 거기다 딱 부딪히는 그런 거를 그 겨울 햇볕의 느낌을 정확히 아니까 스트라이크를 썼을 것 같고 번역한 고현의 시인은 이 자연현상의 이 잎이 모두 떨어진 사시나무 가지 그리고 하얀 말뚝 울타리에 햇빛이 내려쬐는 거, 햇빛이 부딪히는 거, 햇빛이 때리는 거 이런 현상하고 그다음에 그런 무심한 자연 현상이죠. 그다음에 이건 내가 이건 인간이죠. 인간이 보는 인간 화자 시인 화자 그거하고 두 개가 대조해 엔드로 대조돼야 되니까 이게 너무 강조되면 시인의 의도가 개입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드럽게 시를 번역한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As I look at highlighted edges, my eyes sting. sting은 또 쏘는 거죠. As I look at highlighted edges. 끝부분이 모서리가 더 빛나죠. 하이라이트 된 것처럼 빛나는 걸 쳐다보니까 눈이 시리다 그러죠. 눈이 시리다. 스팅은 우리나라 말로 시리다 그러면 참 좋은 번역 같아요. 그 다음에는 쭉 뭐냐면 그림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장들이에요. 자연 묘사예요. Tuft grass stalks. 어, 터프트는 막 모여 있는 촘촘한 다발 같은 거예요. 그라스는 풀이고 스톡은 줄기죠. 풀줄기가 스웨이 흔들거리는 거죠. 응? In a flooding laze.
플라딩 레이즈. 홍수처럼 내려오는 햇빛, 빛 속에서, 빗줄기 속에서. 요거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림 하나 찾아봤어요. 이거. 좀 느낌이 오죠? 이것 때문에 가죠? 어,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흔들리며 부풀어 오르는 마른 갈대들. 그래서 진짜 멋있는 게 이거였어요. 부풀어 오르는 마른 갈대들. 나 같으면 그냥 촘촘한 줄기? 뭐, 그렇게 번역했을까? 상상력 없이 번역했을 것 같은데,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그림 한번 다시 보여줘.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대신 써준 거랑 마찬가지. 아까 한국의 시를 번역하는데,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거든요. 보조, 상조, 했습니다. 응? 부풀어 오르는 마른 풀떼들. 부풀어 오르는 없었어요, 거기서는. 그지? 그냥 모여있고 촘촘하게 모여있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보면, 이 터프트 그라스 스톡스를 보면, 뭐 흔들리는 거 보면, 아까 그 사진에서 보듯이, 그게, 그냥 촘촘히 모여있는, 어, 억새뿔대, 뭐, 그런 거, 그런 거가 아니라, 뭔가 더 많은 느낌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읽는 독자들, 영실 읽는 독자들은 상상을 하겠죠. 아까 그 그림처럼. 근데 그걸 한국어로 읽는 독자들은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좀 더 강하게 부풀어 오르는 풀떼들. 근데 그걸 다가 풀떼들이 흔들리며 쏟아지는 비추기에서 풀떼들이 흔들리며 부풀어 오른다라고 하지 않고 명사형으로 했어요. 왜 명사형으로 했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 현상에 대한 우리 상상력을 북돋우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In the poinsettia of this hour. 이 시간대의 포인세트야 속에서 I need some darkness to bloom. 여기 I는 여기 두 개 있죠? I exhale. 안에 들어가서 자연의 안에 들어가서 포인세티아 안에 들어간 거예요. 포인세티아는 어떤 거냐면 또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거 아시죠? 굉장히 강렬한 꽃이죠. 나무가 잎까지 생기고 그 안에서 피어나기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햇빛이 장렬하는 그 시간이죠. 그 시간에 포인세티아. 거기서 나도 인간이죠. 인간으로서 나도 꽃이 피기 위해서는 나는 그렇게 그런 광합성을 하는 우리 인간은 광합성을 하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식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뭔가의 어둠이 필요하다는 거죠. In this space, 이런 공간 속에서 A snow leopard lives among rocks. The rosette of its fur, a moving landscape. 여기까지는 되게 쉬운, 요거는 되게 쉬운 문장 같죠? 흑표범이 바위 사이를 뛰는 거, 뛰어오르는 거. 그런데 그 뒤가 어려워요. The rosette of its fur. 그, 물, 그 털이죠. 로세트는 장미 모양이죠. 그게 무빙 랜드스케이프, 움직이는 풍경 같아 보인다. 그것도 어, 상상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치? 바위는 없지만 번역은 어떻게 했냐면 이, 어, 이, 어, 이 공간, 이 뭐가 나오냐면 바위들 사이를 뛰어오르는 눈퍼범 한 마리가 움직이는 풍경처럼 변한 장미 무늬의 털. 이거죠. 그죠? 그리고 안 끝났고 뭐가 있냐면 그랬다가 또 냄새까지 넣었어요. 뭐라고 넣었냐면 Its hunger scent the air. 그 굶주림이 공기를
물들인다. 냄새를 물들인다. 라고 직역하면 되는데, 뭐라 그랬냐면, 공기에 스며드는 굶주림의 냄새.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1, 2, 3 이런 식으로 경험이 짝짝 붙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 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속 안에, 공기 속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요? 내가 숨을 들여 마시면서 내가 그 안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느껴졌어요? 그 흡음의 그 굶주림, 그지? 야성 그런 것까지 느낀 거죠. 그리고 반대로 흡음을 내쉬면서 as I exhale,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같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죠. blue throated hillstar sips from Chukiragua flower. 그러니까 이것도 금방 그림을 보는 게 더 빨라요. 이거예요. 벌새. 응? 이게 힐스타 벌새예요. 이게 Chukiragua 꽃이에요. 번역하면 어, 푸른목의 힐스타 벌새가 츠키라과 꽃에서 꿀을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다른 문장이에요. 이거는 A fly agaric pushes out of soil. 광대 버섯이 흙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광대 버섯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음? 번역은 흙을 밀어 올리며 솟아나는 광대버섯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의 장면은 A raccoon scampers backward down on Ellen. 느릅나무를 너구리가 너구리 알죠? 너구리 한 마리가 느릅나무를 거꾸로 달려 내려간다. 이게 하나의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지? 이게 하나의 장면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자연의 경험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시인의 감상, 시론 그런 거죠. 우리가 자연에서 어떻게 대할까 그런 거죠. 뭐라고 썼냐면 We are always running from and lunging to. running from은 도망치는 거고 lunging to는 달려드는 거죠. 네, 우리는 그런 자연으로부터 뭐 도망가든가 또는 뭔가로부터 달려간다. 번역 하나 딱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거예요. 달려간다보다 달려든다가 어? 그러니까 뭔가 욕망을 가지고 그죠? 런징 투가 달려간다 보다 달려든다. 좋아. 음. 요거 하나만 딱 내 의견입니다. 나머지는 다 좋, 배울 게 많았습니다. 우리는 근데 무언가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의 인간의 이렇게 쓴 이유는 이렇게 온갖 자연 현상, 이 경험을 기록한 이유는 맨 처음에 빛, 그지? 눈이 시린 겨울 햇볕에 쌓인 직격하는 경치부터, 그지? 시작해서 이런 걸 온갖 자연 현상의 경험을 기록한 이유는 즉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지금까지 무언가로부터 달아나고 무언가로부터 달려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립 관계죠. 그죠? 도망과 추격, 예? 폭력적 대립 관계였다는 사실을 하기 위해 지금까지 그렇게 이런 광치를 봤을 때 조금 전에 왜뭐
그 너구리 한 마리가 꺾고 느른 나무를 거꾸로 달려 내려간다 그랬죠? 이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구리 하고 구경하던가, 무서워. 그럼 도망치든가, 그지? 그랬죠? 그러니까 광대버섯, 이게 독버섯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독버섯 보면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다니다 보면. 독버섯을 보면 도망과 추격의 이중성, 이중적인, 양가적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지? 저거 광대버섯 하나 딱 한번 꺼내볼까? 만져도 안 무서울까? 피해야 되나? 뭐 계속 그랬단 말이죠. 그죠? 히스터 벌써 얼마나 귀여워요. 축구가라고 해서 좀 뭐라 그럴까 좀 공격적이죠. 펌버먼도 그렇죠. 림퍼먼 한 마리도 그 거의 그 움직이는 풍경, 아름다운 풍경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가 있어요? 공기 중에 스며드는 굶주림의 냄새 때문에 바위 사이를 뛰어오르는 특보면 한 마리가 그렇게 그냥 객관적인 자연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그지? 포인세티아도 마찬가지죠. 포인세티아도 묘한 그런 느낌 있죠. 풀도 마찬가지죠. 갈대풀도. 응?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늘 무언가로부터 달아나고 늘 무언가로 또 무언가로 달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행위를 스톱할 수 있을 때, 그래서 when you stop, the eagle feather of this pose black days. 우리가 멈추면 우리가 멈출 때 이 깃털의 독수리 깃털이죠. 이 멈춤의 독수리 깃털이 축복한다. 보세요. 여기서 we are always learning and lunging too. When you stop, the eagle feather of this pose blesses. 세 줄이죠. 세 줄이에요. 이게 핵심 주체죠. 여기서 보세요. 여기까지예요. 다섯 줄이에요. 엄청나게 강조한 거죠. 우리가 멈출 때, 이 멈춤의 독수리 깃털이 축복한다. 그러니까 우선 뭐부터 하자? 우선 도전 공항과 추격의 대립 관계를 멈추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단계의 것이.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연 앞에 너구리 보면 그걸 잡어 아니면 도망쳐 위험해 안 위험해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그게 아니라 그냥 멈추면 멈춤의 독수리 깃털이 축복한다. 독수리가 멈추면 날리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축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가장 짧은 날의 빛이 언덕 위로 오르기 전 내시야를 가로질러 점점 넓어지는 급빛으로 퍼진다. 일몰 장면이죠. Before light of the shortest day. 동지죠, 동지. 동지날 빛이 lift to the hills. 언덕으로 올라가기 전에 it runs across my line of sight in widening glow. 점점 넓어지는 황금빛 속에서 내 시야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거죠. 그치? 이것도 사진 하나 구해봤어요. 성향이 이렇죠. 점점 넓어지는 금빛이 보이고 이거를 직접 경험해 보면 진짜로 it runs across my line of sight. 와이딩 컬도. 이거는 이 일몰과 일출을 가본 사람들은 느껴요. 그지? 그러니까 동지 가장 짧은 날에 빛이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물론 넘어가죠. 근데 언덕으로 이렇게 가는데 뭐 완전히 사라지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빛이 가로지르죠. 그거를. 내가 요거를 최근에 하루 며칠 전에 시를 썼어요.
네, 이건 뭐였습니다. 고요라는 제목이죠. 2월 15일 날 쓴 거예요. 천왕봉의 일출과 그걸 이 시를 보고 쓴 게 아니라 따로 썼는데 이 시랑 딱 맞아요. 을왕리인데 을왕리 해변의 일몰에 진심이던 이유가 사람 참 열심히 가죠. 아들의 탄생만큼 없지만 소리 막아버린 고요가 있었다는 거. 빛을 본 게 아니라 나는 고요를 봤어요. 자연이 더 압도하는 사람의 세계를 압도하는 고요를 봤습니다. 한 번씩 영시와 한국시를 읽겠습니다. Leafless, Arthur. Sunlight strikes the leafless aspen branches, strikes the white picket fence, and I look at highlighted edges, my eyes sting. Tufted grass stalks sway in plodding rays, and in the poinsettia of this hour, I need some darkness to bloom. In this space, a snow leopard leaps among rocks, the rosettes of its fur a moving landscape. Its hunger scents the air. As I exhale, a blue-throated hillstar sips from the Chukiragua flower. A fly agaric pushes out of soil. A raccoon scampers backward down an elm. We are always running from and lunging to. When we stop, the eagle feather of this pose flattens. Before light of the shortest day lifts to the hills, it runs across my line of sight in widening cold. 입 없는 아서씨 고현의 번역. 입이 모두 떨어진 사시나무 가지에 햇살이 부딪힌다. 그 빛나는 가장자리를 바라보는 내 눈이 시리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흔들리며 부풀어 오르는 마른 풀대들. 이 시간에 포인세티아 안에서 피어나기 위해 나는 어둠이 필요하다. 이 공간 바위들 사이를 뛰어오르는 눈표범 한 마리, 움직이는 풍경처럼 변한 장미 무늬의 털, 공기에 스며드는 굶주림의 냄새. 숨을 쉬면 푸른 목의 힐스타 벌새가 슈케라과 꽃에서 꿀을 마시고 흙을 밀어 올리며 솟아나는 방대버섯 하나, 느릅나무를 거꾸로 달려 내려간다. 우리는 늘 무언가로부터 달아나고 또 무언가로 달려간다. 우리가 멈출 때 이 멈춤의 독수리 깃털이 축복한다. 가장 짧은 날의 빛이 언덕 위로 오르기 전 내 시야를 가로질러 점점 넓어지는 금빛으로 퍼진다. 그건 다 이어져 있죠. 네.